자, 메모리 인터페이스 부분을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죠. 이 부분 특히 봅시다. 요거 지금 우리 책에 예제로 나와 있는 이제 ARM 코어에서 요 램하고 롬 SRAM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램하고 롬 사이에 이런 연결회로면서 이제 요 램이 지금 4개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롬도 이제 4개 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요걸 워드 또는 바이트 단위로 롬은 이제 워드 단위로 액세스하고 램은 이제 읽을 때는 워드 단위로 쓸 때는 바이트 단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하도록 이제 이 메모리 컨트롤 로직 이게 이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제 설계된 이제 예제를 요 회로도를 이제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이제 좀 오래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CPU와 메모리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그 메모리 중에 남은 부분, 메모리 하이라키하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리고 버추얼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요 버추얼 메모리 부분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GPIO 할 때도 잠시 설명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거는 자세한 거는 2학기 때 운영체제 과목에서 자세히 다룰 거라서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죠? 다음 학기 배울 걸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버추얼 메모리라는 개념을 알려면 좀 OS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구성할 때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구성할 때 이제 이런 메모리 하이라키를 가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프로세서 안에 우리가 가장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이제 레지스터들입니다. 그 레지스터들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떤 연산을 할 때 어떤 연산 결과를 이제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시퀀셜 로직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통 칩 안에 이제 캐시 메모리를 둘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 이제 NPU 칩들은 다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램, 메인 메모리를 요 칩 안에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NPU 칩하고 별개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이제 롬,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과 데이터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램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 단계를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하고 이제 주로 이제 요 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D램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백업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흔히 그 하드디스크나 또는 뭐 SSD 같이 이제 컴퓨터 파워를 끄더라도 여러분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 그쪽이 이제 백업 스토어라고, 여기는 이제 백업 스토어라고 얘기해놨는데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라키가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우리 책에는 그림은 안 그려놓는데 흔히들 이제 다른 뭐 책이나 어떤
인터넷 자료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이렇게 메모리 하이어키 해갖고 이제 요 CPU에 제일 가까운 쪽에 이제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이제 램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HDD나 또는 뭐 SSD 같은 저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테이프 같은, 또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 같은 게 이제 퍼스트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 SSD는 이제 세컨드 스토리지, 이거 이제 완전히 백업용으로 이제 쓰는 뭐 테이프 드라이브나 이런 거 이제 서드 스토리지로 보통 얘기하죠. 이건 이제 메인 스토리지. 이제 퍼스트 스토리지를 안 들고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 또는 메인 스토리지. 이렇게 보통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제 이쪽 내려올수록 안 되죠. 그러니까 느리다.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이제 트레이드 오프,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용량을 이제 대용량, 밑으로 내려올수록 대용량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소용량이 되겠죠.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용량은 작죠. 용량은 작으면서 뭐 100바이트, 뭐 레지스터가 32비트 레지스터는 한 25개 정도 되겠네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32비트,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2비트 이 암코어 같으면은 레지스터가 뭐 총 세어보면 37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많다, 그죠? 100바이트보다는 좀 더 많은데, 어쨌든 속도는 한 2나노세컨드. 자, 이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꾸 빨라지겠죠. 한 2나노세컨드 정도.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SoC라 그러죠. 시스템 온 칩 해갖고 하나의 칩 안에 암 코어도 있고, 그죠? 요 안에 이제 온 칩 캐시도 있고, 요 안에 캐시 메모리도 있고, 뭐 다른 뭐 이제 통신 모듈, 커뮤니케이션 모듈 같은 거나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이제 뭐 IO 컨트롤러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칩 안에 들어 있을 텐데, 이 칩 안에 이제 지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캐시도 있고, 이 안에 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속도가 한 10나노세컨드 정도. 레지스터하고 거의 속도가 같을 텐데, 여기는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레지스터보다는 느리지만 이제 굉장히 여기 있는 칩 바깥에 있는 메인 메모리, 이제 램 같은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통 이제 여기 속도가 100나노세컨드 정도 되면 이제 D램 속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아마 D램이 이제 더 빨라졌겠죠. 여기 있는 이제 캐시나 요 온칩 램 같은 경우는 이제 S램 같은 거, 어저께 설명했던 S램 같은 거, 그런 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10ms. 요즘은 이제 이 하드디스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블락을 이동하는데 한 10ms 정도 된다고 제가 옛날 공부할 때 그 정도로 이렇게 책을 봤는데, 여기서 이 책도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거라서 그죠. 지금 이제 SSD가 나오고 하면서 이것보다는 훨씬 빨라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 하이어키를 뭐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레지스터,
일단은 레지스터 캐시 온칩 램, 이제 오프칩 램 해갖고 여기 이제 뭐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건 여기 표시가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보통 메모리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그죠? 그게 결국은 이제 어셈블리 레벨로 컴파일이 되면은 우리 이제 어셈블리 실습을 많이 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레지스터가 뭔지 몰라도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이 레지스터를 이제 사용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하이 레벨 랭귀지, 그죠? 이런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이 레지스터 할당을 이제 컴파일러가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컴파일러가 어셈블리어 또는 기계어로 변환하면서 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이제 레지스터 사용을 관리해 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C 언어 같은 걸로 하면 뭐 그 변수 같은 거 이제 로컬 변수나 또는 뭐 글로벌 변수 이런 거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요거는 결국은 램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램에 저장이 될 거라.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디스크에 있는 게 올라가서 메모리에 올라가서 할 테고. 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에서 변수나 이런 걸 쓰면은 이제 결국은 이 램을 쓰는 건데, 그런데 이 램에 이제 저거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그 버추얼 어드레스 개념, 버추얼 메모리, 좀 이따가 우리 나중에 나온다 그랬죠. 버추얼 메모리 개념 이런 걸 할 때는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이런 메모리 공간은 가상 공간이고 실제 피지컬한 램으로는 OS가 이제 관장을 해갖고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OS가 없는 시스템 있죠. 뭐 8비트짜리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8비트짜리 AVR 프로세서나 또는 뭐 인텔의 8051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제 그 메모리 관리를 하는 거죠.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C 언어도 배웠고, 그죠? 어셈블리 언어도 배웠는데, 캐시가 사용된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몰랐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캐시 메모리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제 하드웨어 설계, 하드웨어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이게 캐시가 사용이 되고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 언어뿐만 아니라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이 캐시를 직접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온칩 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RM이 탑재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온칩 램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 이 메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주로 써요. 오프칩 램을 쓰는데 그 이제 MCU라고 하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해갖고 주로 이제 그 뭐 여기 있는 거죠. AVR이나 또는 8051. 8051은 이제 인텔에서 나온 거. 이제 이런 것도 뭐 PIC 이런 8비트짜리 조그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아주 이제 성능이 높지 않은 거, 뭐 아주 단순한 그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보통 이런 8비트짜리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뭐 간단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메모리도 이제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이렇게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해갖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
그 SoC 구조를 보면은 더 많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칩 안에. 이제 칩 안에 이제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MCU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램도 들어가 있어 갖고 요쪽 램만 사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외부의 램을 안 달아도 이제 이쪽 칩 안에 있는 램만 사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 칩 안에 있는 램을 이제 사용하려면은 그리고 이 이제 주로 여기 이제 어셈블리 레벨에서 보면 이 칩 안에 있는 요 램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요 영역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저도 8051 요거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좀 써봤는데, 805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있는 인터널 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널 램을 이제 사용을 한 기억이 나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8086 계열, 80X86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널 램이 없어요. 그냥 온칩 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그러니까 ARM 코어가 박혀 있는 지금 브로드컴 그죠? 지금 우리 브로드컴 뭐 이 뭐지? 브로드컴 823 그 번호를 까먹었네. 지금 라즈베리 파이 3에 뭐 이건가? 이제 이런 경우 우리 이제 ARM 코어가 장착된 요 MPU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온칩 램 같은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제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 여기 계층구조를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죠. 특히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 중에 뭐 레지스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보통 이제 우리 ARM 코어 같은 좀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램 같은 건 안 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캐시가 문제인데, 요 캐시 같은 걸 왜 쓰느냐 이거죠. 이렇게 메모리 하이라키를 해갖고. 그 이유는 이제 캐시는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면서 비싸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 캐시는 이제 속도가 빠르고 비싸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냥 우리 D램 같은 경우 메인 메모리 그죠. D램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 비해서는 이거는 이제 속도가 느리면서 이제 가격은 싸죠. 요거는 이제 이쪽은 속도가 빠르면서 비싸다 이거죠. 근데 요걸 이제 하이라키로 딱 연결해 갖고 여기 서로의 장점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그죠? 이렇게 요거의 장점을 가져와서 요 아주 빠른 메모리를 갖다가 고속의 메모리를 그러니까 고속의 메모리를 좀 싸게 액세스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결국은 이 비싸니까 요거는 용량을 그러니까 이제 작은 용량, 이제 용량을 이제 양을 그러니까 결국은 캐시 같은 건 비싸니까 조금만 넣고,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넣을 수 있죠. 대용량.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는 거 보면 램 같은 경우에는 뭐 8기가 또는 16기가 뭐 그런 컴퓨터 그죠? 8GB 또는 16GB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컴퓨터 사양 잘 보면은 캐시 메모리는 뭐 32메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옛날에는 뭐 4메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32메가, 16메가. 그러니까 이 뭐 1000배가 넘죠. 거의 이제 100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비싼 거를 한 32메가만 가지고는 메모리로서 기능을 못 하겠죠. 너무 작은데. 그런데 이제 32메가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충분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막 실행될 때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로컬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가만히 보면은 이제 로컬리티라는 이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리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막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다가 예를 들면은 for 같은 거, for문에서 그죠? for문에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어레이 뭐 덧셈을 한다든지